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20년 동안 주가가 누워 있었는데 그게 다시 상승 모멘텀을 살려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그게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 매수했던 이유만이라면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사실 재무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지금 트렌드예요. 젊은 세대의 불만이 결국 새로운 부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글로벌 트렌드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굉장히 잘하는 거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군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10분만 비트코인 2분 순서입니다. 지난주에는 굉장히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비트코인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자 이 기업의 또 창업주께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자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추앙받는 존재가 되셨죠. 이분이 운영하시는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화면 그대로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 2024년 22만 6,500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2분기 기준으로. 이런 이제 제목이고요. 지난 2분기에만 12,222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을 했대요. 그래서 총 22만 6,500 비트코인으로 보유 개수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BTC 일드라고 하는 KPI를 새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써있죠, BTC 일드. KPI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뭐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이 기업이 어떤 목표를 정해서 이 목표를 달성했냐 못했냐를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걸 KPI라고 하죠. 그래서 이 KPI라는 게 굉장히 많죠. 뭐 매출도 될 수 있고, 인터넷 기업들은 뭐 방문자 수라던가 뭐 아니면은 이 전환수, 이런 것들이 다 KPI의 어떤 예시들인데, BTC 일드라는 거를 새로 도입을 했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저의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게 뭐지? 보통은요, 일드라는 말은요, 영어로 이자예요, 이자. 그래서 BTC 일드를 언뜻 들으면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받는 건가? 근데 그게 12.2%를 달성했다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디 넣어놔가지고 이자를 받았나? 그걸 12.2%를 받았다고? 이러면서 이제 본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뭐냐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드라는 말을 이자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죠, 이 기업은. 그 다음에 그걸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전환사채는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 회사채를 통해 돈을 받고, 빌린 돈을 받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고, 그 다음에 이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이자를 지급하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가. 그런데 이 이자 비용이 굉장히 싸죠. 왜냐? 전환사채, 즉 만기가 되면 그 채권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싼 겁니다. 프리미엄이 이제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환사채 발행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이 이 회사의 전략인데, 이 회사가 그래서 이번에 측정을 해본 거예요.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만기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회사의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에는 좀 하방 압력이 있겠죠. 아무래도 100이라는 주식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는데 100이 120, 130이 되면은 이게 이제 주가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거는 주주들한테는 안 좋은 사실 악재예요.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만 설명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싫어하죠. 오히려 바이백을 해줘야지 왜 새로 주식을 발행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식수는 2023년 12월 31일, 이제 그 다음에 3월 31일, 6월 30일 분기 단위로 했을 때 4.8% 늘었고 1.8% 늘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개수가 그럼 어떻게 늘었냐? 그 동기간 동안 13.3% 늘었고 5.6% 늘었대요. 그러니까 주식 수가 늘어난 양보다 비트코인 수가 늘어난 양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KPI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발행하긴 하는데 발행하는 양보다 비트코인을 얻는 양이 더 많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잘 관리하면 내가 자본율을 효율적으로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새로운 KPI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2023년에는 BTC 일드라고 하는 KPI가 7.3%였다고 합니다. 이 BTC 일드가 그래서 무슨 개념이냐면요, 이 기간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발행 주식수 대비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난 비율이 얼마나 늘었냐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게 상승하면, 이게 전년도보다 상승했죠. 지금 2022년에는 1.8%였대요 2023년에는 7.3%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랐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행 주식수는 요만큼 늘었는데 발행 비트코인 수가 더 가파르게 는 거예요. 그래서 1.8이 7.3으로 올라간 겁니다.
즉 분모가 는 것보다 분자가 더 많이 늘었으니까 지표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비트코인 매수를 위한 자본 조달을 이 회사가 더 효율적으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주식을 적게 주고 비트코인은 더 많이 가져온 거니까 훨씬 더 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를 지금부터 관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21년에는 무지하게 높죠. 47.3%. 주식 발행은 거의 안 하고 비트코인만 엄청나게 늘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21년도에 이제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처음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는 전환사채를 발행을 안 하고 그냥 영업이익 또는 현금 유보금으로 비트코인을 그냥 샀어요. 그러니까 주식 수는 늘지 않았겠죠. 비트코인 개수만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이제 47.3%라는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거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아웃라이어로 보고 빼는 거죠.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환사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샀으니까 요때는 이제 전환사채 발행하는 만큼, 그래서 그게 주식으로 전환되는 만큼 비트코인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왔다면 23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비트코인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24년도에는 지금 2분기까지 결과가 나왔는데 1분기에는 8.1%, 2분기에는 3.7%. 연간으로 볼게요. 24년 YTD, 즉 연초 대비 지금까지, 지금 이제 8월이니까 반년이 조금 넘은 이 기간 동안은 12.2%.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이제 22년, 23년, 24년 현재까지 오면서 자본 조달을 더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비트코인 매수를 위한 자본 조달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비트코인을 잘 사고 있고 그거를 주주들이 굉장히 좋게 보고 그게 주가에도 호재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늘고 있지만 괜찮다,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오르죠.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1,500불을 찍고서는 조금 내려오고 있긴 한데 뒤에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25년, 26년, 27년에도 한 4에서 8% 정도의 BTC 일들을 유지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KPI죠. 이제 이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거를 달성하면은 잘한 거, 초과 달성하면은 더 좋은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4%, 이 위에가 8%. 목표치는 이 중간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이 회사가 효율적으로 자본 조달을 해서, 즉 시장에서 싼 가격에, 더 싼 가격에 자본 조달을 잘 해와서 적게 주식으로 전환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느냐,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BTC 일드라고 하는 KPI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엄청나게 좋은 새로운 어떤 KPI를 만들어서 이제 주주들에게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개념인 것 같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저는 이거를 그대로 도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만 보고서도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어제 제가 스크린 캡처한 건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일요일 기준으로 스크린 캡처를 한 건데 1,447불입니다. 주가가 현재. 그래서 5년 전 대비해서 978% 올랐어요. 2020년에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다가 21년도에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수하면서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1년도에 2천만 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같이 주가가 상승을 해준 거죠. 그러다가 뭐 이제 윈터 거치면서 조금 이렇게 안 좋다가 최근에 또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자 5년 차트만 보면 그래 알았어, 비트코인 샀으니까 좋았겠지 라고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차트를 보면요, 2000년대 이렇게 3,000불 넘게까지 주가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 회사가 닷컴 버블 때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이제 기업용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닷컴 버블에 아주 큰 수혜를 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무려 20년 넘게 이렇게 주가가 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회사든지 그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21년도에 이렇게 한번 크게 올라오더니 이제 1,500불 위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그냥 딱 하나,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20년 동안 주가가 누워 있었는데 그게 다시 상승 모멘텀을 살려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그게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 매수했던 이유만이라면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사실 재무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특히 상장사들이 이 전략을 따라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 맥시 입장에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요, 기업이 피아트 스탠다드에서 빠져나와서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전환을 하는 트렌드가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회계를 달러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하다 라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비트코인의 엄청난 호재입니다. 피아트 스탠다드는 뭐예요?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희석하고 있는 아주 나쁜 환경이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구매력을 잃고 있는, 구매력을 잃고 있는 돈의 시장, 피아트 스탠다드 시장에서 싸게 자본을 조달해와서 더 높은 가치의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기업의 재물을 전환하는 겁니다. 싸게 돈을 구해와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다.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이제 기업도 나타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정기적으로 매수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미국에도 나오고 있고, 정기적으로 매수하는 그 트렌드가 점점 앞으로도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트럼프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참여 소식을 가져왔어요. 팔로우업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한 얘기 말고 그 뒤에 나온 이제 전원들, 팔로우업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던 토요일 이후에 이제 파티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 저녁에 파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뒷이야기를 하는 건데, 팟캐스트입니다. 그 팟캐스트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트럼프가 어떤 사람을 오렌지필 했다고 합니다. 오렌지필은 이제 여기 보면은 모피어스죠. 영화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모피어스가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을 주면서 네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이제 앞으로 너의 운명이 다 바뀔 거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네오가 빨간 약을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실의 약을 먹고 이제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와서 실제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렌지필도 오렌지 피를 먹어라,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아 스탠다드라는 일루전에서 벗어나서 진짜 세상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를 오렌지필 했는데 그 유명인의 이름을 밝히진 않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을 트럼프가 직접 비트코인을 투자하라고 권유를 했고, 그때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석유다, 비트코인 is new oil,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컨퍼런스에 그냥 이렇게 표심 얻으러 온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은 새로운 석유니까 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비트코인 절대 안 판다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본격적으로 알게 됐어요. 지금 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한 얘기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비트코인 전체를 일절 팔지 않겠다, 그래서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두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략적 비축자산이 뭐냐라고 하면서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뭐 뉴스 채널에도 초대받아서 나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앵커분이 물어보셔서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했는데, 요즘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거 쉽지 않다라는 뉴스 쪽으로 오히려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의회도 동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준도 반대할 거고 이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건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네트워킹 파티에서 했다고 하는 말, 비트코인은 새로운 석유다라고 했다는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달러는 지금 어떻게 가치가 매겨지냐면, 아직도 페트로달러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닉슨 쇼크라는 게 있었죠. 1971년에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고 금태환 정지 선언을 하자 달러의 위상이 엄청나게 크게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러의 수요를 불러일으킬까, 가치를 유지할까 라는 고민에서 헨리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를 접견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하겠다, 그 대신에 원유를 달러로만 거래하자라는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이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달러의 위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겁니다. 페트로 달러라고 하죠. 그래서 사우디 석유는 그동안 달러로만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중국이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랑 친하게 지내면서 원유 거래를 위안화로 하고 있고, 러시아도 루블화로 원유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우디에다가 로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반미 국가들이 연합을 맺어서 이 사우디와 친하게 지내면서 원유 거래를 달러만 하지 말고 위안화로 하자라는 식으로 달러 헤게모니를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트럼프도 이 달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인 건 다들 아시죠? 지난 이제 1기 집권 때 그랬었잖아요. 달러의 위치를, 달러의 가치를 전 세계 최고의 그 화폐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항상 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달러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늘 얘기하는 거죠. 중국이 우리의 부를 다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견제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비트코인 거래량이 어떠냐면요, 전 세계 모든 통화들을 줄 세웠을 때 달러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통화가 달러입니다. 신기한 건 원이
우리나라 원화가 2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물론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7%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2위에서 3위 왔다 갔다 합니다. 유로화와 엔화와 원화 이렇게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원화도 굉장히 이제 거래량이 큰데 아무튼 달러가 압도적이죠. 이거를 뺏기기 싫은 거예요. 즉 트럼프 공화당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비트코인의 수요가 올라오면, 전 세계적인 수요가 올라오면 그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통화를 계속해서 달러로 놔두고 싶은 겁니다. 중국한테도 뺏기기 싫고 유로한테도 뺏기기 싫은 거죠. 아직까지는 뭐 이게 엄청나게 크진 않겠죠. 당연히 이 석유가 거래되는 무역 대금보다는 비트코인 거래에 들어가는 달러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이 만약에 진짜 석유처럼 중요해져서 글로벌 수요가 크게 올라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달러가 헤게모니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미국에서만 생산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석유도 그래서 비축을 해놓잖아요. 석유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이 미국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축유라는 걸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도 나중에 그렇게 수요가 크게 올라가는데 미국이 진짜 필요할 때 비트코인을 못 구한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다. 이러면 이제 안 되니까 놔두는 겁니다. 이제 비축 자산으로 놔두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수요는 그럼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이 레리 핑크의 2024년 주주서한에서 젊은 세대가 세상에 희망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의 그릇, 새로운 부의 그릇, 이게 점점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킬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이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레리 핑크 이 블랙록 CEO가 자기가 50년 동안 금융업계에서 일했는데 이렇게 자기를 우려하게 만든 적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차트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1971년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부의 격차, 이때 이제 닉슨 쇼크 이후로 미국이 금태환을 하고 달러의 가치가 금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점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돈의 양만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자산 인플레만 일어나고 현금 가치는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차트 보여드리기 전에 보수의 차이도 많이 벌어지는, 컴펜세이션이죠. 보수는 늘지 않는데, 즉 급여는 늘지 않는데 이제 부가가치만 늘어나는 그런 차트도 보여드렸었는데,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 재정적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갑자기 뭐 물건이 희소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하던, 코로나 때처럼. 코로나 때 뭐 글로벌 무역 길이 막히니까 이 수입품의 가격이 많이 올랐죠. 커피 가격도 오르고 뭐 바나나 같은 과일 가격도 오르고 이랬잖아요. 이런 어떤 하는 사태의 소요 사태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다 똑같은데, 상황은 다 똑같은데 돈의 양이 그냥 늘어나서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 재정적 인플레이션이 이 71년부터 지금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그냥 만연하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어디로 가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자산 인플레예요. 무슨 뭐 우리가 쓰는 생필품 가격도 물론 오르지만 그것보다도 더 급격하게 오르는 거는 희소성이 있는 자산, 부동산, 미술품 이런 것들. 그래서 자산 가격은 상승, 현금 가치는 하락하는 트렌드가 50년간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즉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있고 주식도 많이 갖고 있는 기성세대의 부는 증가하고, 새로 시장에 나오는 젊은 세대의 부는 상대적으로 못 늘죠. 젊은 세대가 자산이 어디 있어요? 다 현금이지. 그냥 월급으로 받아서 그걸로 뭐 조금씩 저축하고 있는 중이겠죠. 은행 예금에 넣어놓는 저축조차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사실 점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게 95% 퍼센타일이라는 거는 상위 5%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가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중간값이고, 그 다음에 하위 20% 퍼센타일은 늘지 않고 있죠. 자산가들의 부는 증가하고 중산층의 부는 하락합니다. 당연하죠. 자산가들은 주식, 부동산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고, 중산층은 현금, 예금 이런 거 많은데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게 55년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젊은 세대, 지금 현재 MZ세대들의 불만으로 엄청나게 발현되고 있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조기 투표가 있었는데 하마터면은 극우 정당이 다수당이 될 뻔했고, 그게 젊은 세대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지금 트렌드예요. 젊은 세대의 불만이 결국 새로운 부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석유처럼 미국이 비축 자산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폭발했을 때 미국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비트코인의 접근성을 높여줄 수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는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석유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그 사람이 비축 자산으로 이걸 가져가겠다고 해서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살 거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이런 1차원적인 접근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따라가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같은 정치인도 따라가는 거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뭐 이런 명망 있는 굉장히 정치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그 가치를 보고 따라가는 거고 정치인들은 따라갑니다. 글로벌 트렌드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굉장히 잘하는 거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2부 요약.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이제 정기적 매수를 하고 있는 이 기업이 BTC 일드라고 하는 새로운 KPI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앞으로 자본 조달 비용 대비 비트코인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라는 의미죠.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따라하고 차용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무려 20년 동안 누워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벌떡 일어나서 저렇게 잘 가고 있는 걸 보면서 기업들도 부러워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한 이유, 단순히 그냥 리니어하게 나 그냥 표 좀 얻겠어 라고 간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갔냐? 비트코인은 석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잘 아는 지인들도 오렌지 필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로 석유처럼 미국이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트렌드다. 비트코인의 수요가 석유처럼 증가할 때 미국이 헤게모니를 가져가겠다. 달러화가 비트코인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가 되게 하면서 달러 헤게모니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10분만 비트코인 2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